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겨울이고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주로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서 작년에도 겨울에 보면 동영상을 거의 안 올렸었거든요. 이번 겨울도 그냥 회사집 실내에만 있는 중이라 딱히 찍을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설 연휴죠. 여기는 그냥 일요일입니다.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자이승일에 있는 극장에 아이들을 넣어놓고 저는 7층에 있는 커피숍에 카페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커피 맛도 괜찮고 전망도 굉장히 좋아서 아이들 영화 보러 올 때 저는 이제 시간 때우러 여기 주로 앉아 있곤 하는데요. 몽골의 설이라고 하죠. 차강사르는 올해는 2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한국 구정이랑 겹칠 때도 있긴 한데 주로 2월 중순 이후라서 겹칠 때도 있고 안 겹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을 쓰지 않거든요. 아시지만 음력은 농사짓는 문화권에서만 쓰는 거라서 당연히 몽골에서는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요. 또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기원이 정확히는 없더라고요. 티베트에도 설이라는 게 있긴 한데 티베트 설도 이렇게 몽골 설이랑은 다르고 음력설도 아니고 라마 승려들이 모여서 올해 내년에 차강사르는 이때다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항상 정한다고 합니다. 무슨 원칙으로 정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차강사르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로 먹습니다. 몽골의 차강사르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음식이 보츠라는 찐만두입니다. 차강사르가 다가오면은 최소 2주 전부터 최소한 1000개 보츠를 집집마다 만듭니다. 왜냐면 차강사르가 오면 이제 이 집 저 집 찾아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올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보츠 그리고 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2000개, 3000개까지씩 만드니까요. 한국에서도 설날 차례상 차리는 게 중노동이다 너무 힘들다 하는데 몽골 보츠 2000개씩 비하면요 거의 모든 가족들이 동원돼서 보츠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차강사르 때 많이 먹어둬야지 1년 내내 배를 골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전통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몽골도 아무래도 중국과 육로로 국경을 맞대다 보니까 아직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이제 쇼핑몰에 왔는데도 굉장히 한가합니다. 특히 3층 트램폴린 파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이 붐볐는데 오늘 너무 한가해요. 오늘같이 한가한 적은 처음 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몽골 사람들도 몽골의 의료 시스템, 의료 수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걸릴 건덕지를 주지 말자라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오후 늦게 정부에서도 좀 긴급 회의를 해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첫째로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문제겠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를 3월 2일까지 휴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은 조치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달씩 쉬어도 작년에도 독감 때문에 한 몇 주 쉬었거든요. 여름방학은 예정대로 하더라고요. 수업 일수 채울 생각도 안 하고 선생님들만 신났죠. 물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 몽골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중국과 육로로 닿아 있는 그 국경이 자밍우드입니다. 그래서 그 자밍우드 국경 쪽을 폐쇄한다. 또한 중국 노선 항공기를 전면 중단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시켜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거는 북한 그리고 몽골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홍콩이야 중국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회해서 입국하려면 얼마든지 우회해서 입국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몰래 들어왔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직히 국경 봉쇄라든지 중국 노선 전면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몽골이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이제 휴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몽골의 의료, 방역, 검역 시스템이 아주 허술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진단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픈데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들도 한국의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많은 분들이 몽골에서 오진을 해가지고 그동안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을 더 악화시켜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몽골 의사들이 아직 굉장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고요. 두 번째는 진단을 한다 해도
하더라도 이거를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했을 때 타미플루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삼성물산이 신공항 건설을 짓고 있을 때라서 삼성물산에서 타미플루를 한국에서 대거 수입해서 뿌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진단도 불가능하고 방역도 불가능하고 추적도 불가능하고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고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몽골, 네, 이 정도 수준의 나라들이 하는 거지, 사실 한국같이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검역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건 궁예지책입니다.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해서 몽골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취한 궁예지책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격리해서 치료하고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꾸 덮으려고만 하면은 더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몽골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전해질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도 몽골에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막 겨울방학 끝나서 학교에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우주방학이 생기니 아이들하고 뭐를 해야 될지 그 걱정이 가장 크게 드네요.